아르르르 토크르르. 안녕하세요, 고고입니다. 아르르르.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아르르르 다 마무리된 기념으로 Q&A와 함께 제작 비화를 공유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위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니 마지막 Q&A 당첨 결과 놓치지 말고 확인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질문. 먹을 것에 관하여 특별히 선호하는 음식은 아직 없고 포만감을 주면 다 좋아합니다. 할머니는 건식사료 위주로 먹이는 것 같네요. 아르르르는 외계견이기 때문에 뭐든 소화하는 강철 위장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못 먹는 건 없습니다. 질문. 털 색이 옥색인 이유. 외계인이니까? 라는 이유로 초록색이 되긴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정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것에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아르르르 디자인을 하는데 딱히 꽂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었던 저. 그때 한 친구가 그냥 장난삼아 초록색으로 칠해둔 아르르르 그림을 보고 뭐야 너무 좋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 후로도 마땅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게 초록색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아르르르에 관하여 우선 아르르르 현존하지 않습니다. 견종은 딱히 정하지 않았는데 초기 설정이 떠돌이 개 같은 거였어서 자연스럽게 꼬불선으로 그렸더니 푸들처럼 되어 있었어요. 푸들 같다는 생각이 든 후로는 스탠다드 푸들 사람같이 찍힌 사진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르르는 자기 별에서 개신님 다음으로 1인자 엘리트 느낌이 맞습니다. 두 쌍의 붉은 달, 광속의 이빨 등등 무서운 이름들로 불립니다. 또 아르르르 말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많았는데요. 요약하자면 말할 줄 알고 할머니와 소통도 가능합니다.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말할 줄 알았단 걸 까먹어서 말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이 돌아온 후로는 일부러 말하는 것을 삼가합니다. 아르르르 똑똑해서 말하면 어떤 혼선이 생길지 몰라 할머니 앞에서도 그냥 개 언어를 사용합니다. 할머니 앞에서 말을 했을 때는 할머니가 의식이 없으셔서 전혀 듣지 못했어요. 아르르르 작아진 이유는 노란공의 힘을 빌리고 전부 발산해버려서 몸이 쪼그라든 것입니다. 밥을 먹고 다시 충전돼서 커졌습니다. 하하. 마지막으로 주변에 아르르르 같은 강아지가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원래도 강아지를 좋아했지만 지인분의 강아지를 만나고 강아지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어요. 작업하면서 그 강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엉덩이나 꼬리 같은 거, 방귀 뀌는 거 등등. 할머니에 관하여 할머니의 젊었을 적 직업 딱히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요. 지금은 아르르르와 노란공이 가족입니다. 사실 초기 기획 단계에서 과거 설정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진부해져서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마귀할멈이라고 부르는 것도 초기 설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본에서 지우는 걸 미루다가 그냥 얼레벌레 들어가 버렸어요. 약간 떡밥 같지 않았나요? 헤헤. 어리버리 고고 실수하다. 할머니와 아르르르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르르르가 아직 말할 수 있는 걸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노란 공을 씻어서 보관한 이유는 일단 귀해 보여서이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공이니까 가지러 오면 돌려주려고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르르르와 할머니에 관하여 할머니와 아르르르가 함께 지낸 시간은 4화 전으로는 2주 정도가 맞습니다. 마지막 화까지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아르르르는 기억을 잃은 자신을 거둬준 첫 번째 사람이 할머니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개이기 때문에 빠르다면 빠른 시간 내에 각별한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정이 들었다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화 전에는 서로를 동거인 정도로 생각하지만 마지막 화 이후로는 가족처럼 여깁니다. 옥동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후로는 옥동자? 동자야? 이렇게 부를 것 같네요. 아르르르는 평소 집에서 놀고 먹고 자고 먹고 TV 보고 또 먹으며 지냅니다. 사고치는 것은 주로 할머니가 자길 안 봐줄 때 봐달라고 사고칩니다. 밥을 제때 안 준다던가 놀아줬으면 한다던가. 아르르르의 고향별 관련. 우선 아르르르의 별에 있던 강아지들은 개신님 빼고 다 제 지인분들의 반려견들을 허락받고 참고해서 그린 강아지들입니다. 강아지를 그리고 있었는데 햄스터도 되나요? 고양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요청이 있어서 추가해서 그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개들의 별이 맞습니다. 고양이나 햄스터를 그리면서 다른 별의 스파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포미는 아르르르 제작에 참여한 팀원의 강아지입니다. 포미는 자칭 2인자지만 2인자까지는 아닌 사랑스러운 강아지입니다. 이족 보행이 안 되는 건 수행 부족이 맞습니다. 개신님의 견종은 지구 기준으로 그레이트 하운드입니다. 디자인 하는데 5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냥 팍 생각나더군요.
아무튼 이들이 지구를 파괴하려는 이유. 그것은 계신님만 압니다. 그리고 계신님의 정체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노란공은 앞으로 할머니와 아르르르와 함께 지구에서 생활합니다. 기타. 오프닝의 여자분들은 원래 비중이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지만 제가 그 캐릭터들이 마음에 들어서 쓸데없이 자주 등장시켰습니다. 파란 머리 할머니는 사실 주인공으로 쓰려다가 버린 디자인인데 아까워서 인터뷰에 활용한 것이었어요. 재미있지 않나요? 그리고 시즌2? 아직 예정에 없습니다만 제작하게 된다면 오프닝의 여자분들이 등장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굿즈 판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학교 온라인 판매전에 참여 예정이라 외부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SNS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은 몇 차례 시도해보았는데 너무 손이 많이 가서 보류 중입니다. 노란공 목소리 감미롭지요. 원래 아르르르와 노란공 성우분이 반대였는데 제가 요청하여 지금처럼 된 기억이 있네요. 성우분들 정보를 물어보는 댓글이 초반에 보였는데 크레딧에 전부 표기해두었으니 엔딩 크레딧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 비화. 기획과 관련된 질문들은 제작 비화를 얘기하면서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기획은 동물을 어려워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제목도 아르르르가 아니었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었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맨 처음 내용은 이랬습니다. 참고로 2018년 끝에서 2019년 초즈음의 일입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챙겨주던 떠돌이 강아지가 어느 날 외계인에게 납치당해서 영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몇십 년 후 할머니 나이가 된 할머니의 집에 외계인이 강아지를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둘이 만나면서 할머니의 과거를 더 많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무겁고 아르르르는 사실 3D 애니메이션으로 1인 제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쳐내다가 결국 외계 강아지가 할머니를 만나면서 착해진다. 둘은 행복하게 잘 산다까지 요약한 상태로 휴학기간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서 제작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내용을 줄이고 사이버펑크 됐다가 다시 줄이고 로보트 나오고 그러다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기획은 줄이기엔 끝이 없다고 판단. 그냥 시리즈물로 만들 결심이 선 것입니다. 시리즈물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짜니까 며칠 만에 스토리 정리가 너무 쉽게 됐는데 문제는 이때가 방학 시작할 때쯤이어서 남은 시간 내로 12편을 제작하는 데엔 무리가 있었죠.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다가 그냥 이 아르르르의 바보 표정들을 3D로 다 만드는 것보다 2D 제작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싶어서 2D 애니메이션으로 바꾸게 되고 2D 애니메이션으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친구가 팀에 합류하게 되어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사실 졸업작품 제출까지 만들 수 있는 데까지만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전편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았던 팀원들과 헬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올립니다. 사랑해. 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제작했습니다. 영감을 받은 작품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르르르 기획 시작하기 전에 방망네 할머니 채널을 즐겨본 게 할머니 주연을 고른 데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한 작품은 아닙니다. 작품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물어봐 주셔서 떠오르는 일이 있는데 작품하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다 제출하고 온라인 상영회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제가 시리즈물로 바꾸고 난 후에 넣고 싶었던 것들을 너무 가감없이 넣었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무도 이해 못하는 괴작을 만든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남들한테 잘 안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팀원이 난 재밌는데 라고 항상 말해주었는데 혼자 쓸데없이 걱정이 많았네요.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당시 재밌게 봐주신 분들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에 오프닝까지 만들었네요. 또 관객이 이해한 것 말고도 작품에 담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냐는 질문도 보았는데 딱히 없습니다. 항상 읽어주었으면 하는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전부 캐치해주시고 공감해주셨답니다. 덕분에 매주 즐겁고 뿌듯한 시간들이었어요. 사담이 너무 길었지만 아르르르를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감상 또는 팬아트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기획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아르르르 제목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아르르르 이름도 아르르르가 아니고 초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제목이 생각나지 않자 저와 친구들이 서로 말장난할 때 아르르르 하던 거에서 따와서 일단 아르르르라고 하고 나중에 이름 꼭 바꾸자. 이랬는데 아르르르가 되어버렸어요. 5화 스토리보드 작업하면서 이게 외계 이름을 뭘로 하지? M-3948 이런 거 생각하다가 그냥 제목에서 따와서 아르르르가 되었답니다.
옥색이나 옥동자도 거의 마무리 작업하고 성우 더빙용으로 대본 작성하는데 마무리가 너무 심심해서 새벽에 급조해낸 거랍니다. 저는 웃기라고 넣은 장면이었는데 뭔가 감동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뿌듯해요. 영원히 뿌듯할 거예요. 인기투표. 저는 인기투표 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당연히 아르르르가 1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압도적으로 1위.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너무 신기합니다. 2위가 아르르르, 노란공과 포미가 공동 3번지위, 개신님 4위네요. 댓글에 남겨주신 오프닝의 여자분들과 츤데레 할머니가 공동 5번지위로 인기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Q&A 이벤트 당첨자 추첨. 두구두구두구두구. 10화에서 2분, 11화에서 2분, 12화에서 2분, 총 6분을 유튜브 댓글 추첨기로 추첨하였습니다. 당첨되신 6분 축하드립니다. 아르르르. SNS 계정으로 연락주시면 아르르르 미니 LP 참을 배송해드립니다. 마무리. 고고 채널은 아르르르뿐만 아니라 추후 제작할 고고 기획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기 위해 개설한 채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몇 개 있어서 내후년까지 업로드가 뜸하겠지만 아르르르 애니메이션 ASMR 같은 미니 컨텐츠를 시간 날 때 만들어 업로드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들고 올 작품도 기대해주세요. 까먹은 것. 뒤늦게 까먹은 질문이 있단 걸 생각해냈어요. 작업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화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이었는데 모든 에피소드가 나름의 추억이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네요. 제 능력 부족으로 사운드가 좀 비는 게 아쉽지만 9화가 최종적으로 가장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악과 성우 연기가 너무 좋아서 마무리가 항상 즐거웠습니다. 좋은 음악을 작곡해주신 작곡가님들과 캐릭터 연기해주신 성우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몇 화를 가장 재미있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긴 Q&A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